전체적으로 오픈 인터레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 매매에 의해서 정산되지 않고 만기일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계약의 총 숫자라고 그랬죠. 제가 추가로 5계약을 사고 누군가는 5계약 팔았으면 미결제 약정 숫자는 5계약 늘어난 겁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을 때 미결제 약정 수는 어떻게 된다?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거래량과 그날 하루 동안의 거래량이 미결제 약정보다 클 수 있을까요? 거래량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래량이에요. 이제 뭐 데이 트레이더라고 들어보셨죠? 뭐 그 얘기도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데이 트레이더보다도 더 단기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스캘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1분에 몇 번씩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거래를 하면은 volume of trading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늘어나죠. 그날의 거래량은 확 늘어납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거래량은 늘어나요. 그런데 미결제 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들이 매일 시시각각으로 그 하루 중에 거래를 샀다 팔았다 하지만 그날 파이널 벨이 울리기 직전에는 자기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 얘기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네트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은 엄청 늘어났는데 미결제 약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결제 약정은 반대 매매에 의한 정산 없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전체 거래 수예요. 미결제 약정은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도 안 늘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volume of trading in a day, 이 단기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단기 투자자들이 또 그날의 매매를 넷 포지션 제로로 만들고 반대 매매에서 빠져나갈 경우는 volume of trader가 오픈 주소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예를 여기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데이 트레이더가 하루 중에 계속 거래를 하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자기 포지션을 다 마감을 했다면 volume of trading은 굉장히 커지지만 미결제 약정은 제로입니다. 추가로 더 늘어나는 미결제 약정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의 무슨 규제라든지 선물의 그 회계 뭐 이런 내용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뭐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그 장난치는 사람들, 주식시장만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선물시장도 굉장히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손해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규제를 하게 되는데, 미국 같으면은 CFTC라는 게 1974년도에 생겨가지고 이것이 선물 관련 규제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미국 시스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규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규제하는 방법은 미국의 거래소가 많이 있잖아요. 각각의 거래소는 다 자율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CFTC는 그 각각의 거래소가 지네들이 만든 자율적 지침에 의해서 자율 규제를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통합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율 규제를 합니다. 거래소 자체에서. 그거를 금융감독원에서 그 지침 자율 규제를 잘 하고 있는지를 또 감시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거 베낀 거니까 미국 시스템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규제랑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 상품 거래소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다
그 선물 거래에 활용이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여러분이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양파가 기초자산인 경우는 선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양파업자들이 무슨 로비를 한 건지, 굉장히 다양한 그 상품들이 다 그 선물 거래에 활용이 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유독 양파만은 불법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양파 선물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 안 합니다. 미국에서 존재 안 하니까 그 선물을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선물 시장. 파생 상품의 그 말하자면 리더가 미국이죠. 다른 나라는 다 미국 쫓아가는 거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양파 선물은 없어요. 왜 그런지는 글쎄요. 역사를 좀, 이건 역사보다도 야사를 좀 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도 이 선물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헌트가 사람 이름입니다. 헌트 형제가 은 가격을 조작을 해가지고 은 선물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규제 기간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때까지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파산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일화고요. 이건 이제 소이빈은 뭐 일종의 콩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태리의 굉장히 어떤 부자가 콩 관련해서 좀 가격 조장을, 소이빈 관련해서 가격 조작을 하려고 하다가 역시 규제기관의 감시 감독에 걸려서 규제기관이랑 제대로 싸움이 붙으면 뭐 개인이나 기관들이 뭐 당연히 재간이 없죠. 그래가지고 규제를 바꿔버리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태리 업자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 시대적인 상황 얘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규제기관들이 이렇게 공공의 이익이 어떤 업자들이나 꾼들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손상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이제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는데, 글쎄, 우리도 뭐 지금 굉장히 규제 같은 게 많이 강화가 돼서 옛날보다는 선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도 이제 망한 거죠. 회계는 글쎄요, 뭐, 파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회계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신경을 쓰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지를 배우면 아실 텐데, 다음 주 주제가 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다음 주 주제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